어저께 AWS에 EC2 인스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뭘로 설정을 했냐면 우분투로 설정을 했어요. 우분투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오늘 할 건 지금 현재 이 환경이 버전이 서버가 우분투가 22의 서버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라 환경, 터미널 환경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GUI 환경이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에 커맨드, 명령 환경이니까 우리가 명령으로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가상머신에 우분투를 설치했을 때는 워크스테이션 버전이어서 뭐 G에디터라든지 방화벽도 UI 환경으로 그냥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이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텍스트를 편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바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체 내에서 작성 안 해요. 뭐 내 컴퓨터에 작성하고 뭐 파일질러를 업로드하면 되죠. 그렇죠?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급하게 텍스트 같은 거 파일 업로드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간단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153페이지예요. 에디터 사용. 책에 있는 내용은 G에디터는 GUI 환경이라서 넘어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건 책에 157페이지에서 나오는 VI가 있습니다. VI 에디터가 있어요. VI 에디터. 거기 책 있으면 158페이지에 얘가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이. 얘가 조금 사용하기가 번거로워요. 우리가 그 명령으로 텍스트를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용을 봅시다. VI 편집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 VI가 우리가 VI 에디터가 이제 명령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사용이 복잡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VI는 대표적인 유닉스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얘가 편집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뭐 윈도우처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메뉴를 클릭하고 이런 메뉴가 없어요. 다 뭐 명령어, 단축키 이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VI를 접속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명령 모드로 들어가요. 명령 모드. 그럼 명령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령 모드에서 이제 글자를 편집하려면 입력 모드로 다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게 키가 I 또는 A 키를 입력을 해서 키보드에 I나 A 키를 입력하면 이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 모드에서 글자를 편집을 다 하고 나면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명령 모드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명령 모드로. 그러면 명령 모드에서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 실행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장할 건지 저장하고 종료할 건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 그런 거를 명령 모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하면 돼. 순서가 책의 그림을 참고를 하시고 158페이지. 자, 우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거나 하는 명령어는 vi 다음에 파일명. 예를 들면 vi 다음에 aaa.txt 이러면 그냥 파일이 없으면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파일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끔 이전의 내용을 불러와줘요. 자동으로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vi 한 칸 띄우고 aaa.txt 이렇게 해볼까요? vi 글자가 좀 클까? 좀 더 커야 될까? 글자를 조금 더 키울게요. 자, vi, 아이고, 쏘리. 잠깐 제가 잘못 돌아서 그래요. 자, vi 한 다음에 aaa.txt 이렇게 하겠습니다. vi 한 다음에 aaa.txt.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화면이 뜨죠? vi 한 칸 띄고 aaa.txt. 이 상태는 지금 현재 명령 모드로 전환한 상태예요. 편집할 수 있는 모드가 아닙니다. 여기서 키보드 뭐 눌러봤자 글자가 안 써져요. 여기가 명령 모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화면에 보이죠? 자, aaa.txt가 new 하면 새로운 파일이다 이 얘기예요. 편집이 안 됩니다. 여기가 명령 모드다. 그럼 여기서 편집을 하려면 아까 그림에서처럼 키보드에 I나 A키를 눌러야 돼요. 그럼 A나 I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에 상태가 변환이 되죠. 인설트가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뭐 편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편집을 해보고 글자를 아무거나 써볼게요. 글자 쓰세요 아무거나. 인설트가 밭에 상태 줄에 인설트라고 되어야 편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편집이 전혀 안 돼요. 자, 잘 보십시오. 편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가 어떤 모드? 명령 모드로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ESC 키 자, 보세요. 하고 난 다음 순서가 ESC 한번 ESC를 클릭을 하세요. ESC. 자, ESC 하면 이제 밑에 인설트가 안 뜨죠? 지금 명령 모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저장하고 빠져나오기는 그 다음에 찍을 건 콜론이에요. 콜론하고 그다음 저장은 W고 종료는 Q입니다. 그러면 콜론 찍고 순서대로 찍어야 돼. 동시가 아니고 콜론 찍고 W 찍고 Q 찍고 엔터.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ESC 키 지금 명령 모드에서 콜론입니다. 콜론 찍고 그 다음 저장이 W 빠져나오기 Q 그 다음에 엔터. 콜론입니다. 콜론. 자, 만약에 뭐가 이상해졌어. 이상해지면 이상해졌어. 취소할 거면 우선 저장 종료. 저장 후 종료는 ESC 한 다음에 순서대로 콜론 찍고 잘 보세요. 콜론 찍고 그 다음 W 찍고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 찍고 W 찍고 Q 그 다음 엔터입니다. 엔터. 그럼 저장 종료. 만약에 뭘 했는데 이상하게 종료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ESC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콜론 찍고 Q 느낌표 이러면 취소 빠져나오기예요. 저장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기입니다. 취소 빠져나오기. 뭐가 이상해 잘 안 빠져나온다. 그러면 ESC 키 누르고 누른 다음에 콜론 찍고 Q 느낌표. 저장 종료는 ESC 그 다음 콜론 찍고 WQ 두 개 중에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불러볼까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vi aaa.txt 자, 이 상태는 뭐 명령 모드니까 입력 안 돼요. 그럼 뭐 I나 A키 누르면 돼요. 자, A키는 인설트고 A키는 어펜드예요. 그럼 인설트 하면 맨 앞줄이고 맨 앞에 커서가 있는 거고 A키는 어펜드 뒷줄에 커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다음에 자 편집을 한 다음에 ESC 키 누르면 인설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콜론 찍고 WQ 아이고 한글이 되는 WQ 해당 파일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는 건 캔 명령어가 우리가 앞에 있었어요. 그럼 캔 명령어는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보는 거. 편집은 VI.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저장 안 하고 종료해 볼게요. 해놓고 뭘 적었어요. 근데 저장 안 하고 종료. 그러면 다시 ESC 키 누른 다음에 콜론 찍고 아까 뭐 느낌표 Q 그러면 아이고 Q 느낌표 자 이러면요. 자 콜론 찍고 Q 느낌표 자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안 됐죠? 뒤에 추가한 건 저장 안 됐으니까 그냥 두 개만 하고 있으면 돼요. 콜론 WQ 또는 콜론 Q 느낌표 VI 자 VI로 그러면 뭐 한번 VI 연습 겸 뭐 해야 될 게 있겠죠? VI 연습 겸 어저께 JDK도 깔았겠다. VI 연습 겸 합시다 빨리. VI 연습 겸 해라고. 뭐 할게 지금 할게 이거밖에 없어. 지금 JDK밖에 안 깔아지죠. 연습으로 해보세요. 응? 내거 커닝하지 마세요. 커닝하기 없기. 커닝하지 마. 왜 저기까지 갔지? 아, 프린트 엘렌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장하고 종료, 취소 종료. 그 다음.
그 다음 책은 201페이지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내용을 봤었는데 링크 파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 201페이지 링크 파일. 좀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링크 파일은 우리가 저번에 어떤 디렉토리를 봤더라? USR bin이란 디렉토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앞에 원래 하이픈이 일반 파일인데 L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제가 링크 파일이라고 했어요. 링크 파일은 윈도우로 치면 바탕화면 바로 가기. 근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뮬 링크 파일. 책에는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리눅스는 우리가 폴더라고 안 하고 개념이 이제 디렉토리의 개념이에요. 디렉토리. 또는, 파일, 디렉토리. 그런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눅스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는,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림에서처럼 아이노드 블록과 데이터 블록으로 나뉘어집니다. 데이터 블록은 우리가 해당 파일의 내용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공간이고, 아이노드 블록은 해당 파일에 대한 기타 부가적인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어디에 같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블록을 나눠서 저장을 시키는 유형이에요. 리눅스는. 그러면 데이터 블록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인 경우는 텍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뭐 실행 파일은 코드가 들어가 있든지 들어가 있으면 아이노드 블록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우리가 L 했을 때 나오는 이런 정보들 있죠.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 소유주, 그룹, 파일의 크기, 뭐 수정 날짜, 그 다음 해당 파일의 위치,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경로, 정보,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리눅스는 그럴 때에 이제 그 링크 파일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제로 링크 파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드 링크 파일과 심볼릭 링크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실제로는 심볼릭 링크 파일이에요. 심볼릭. 자, 하드 링크 파일은 실제로는 거의 원본 파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 파일이 있고 그 원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하드 링크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하드 링크 파일은 원본 파일과 아이노드 블록을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노드 블록에 해당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위치를 찾아가서 원본 파일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 링크와 원본은 거의 같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심볼 링크는 얘는 아이노드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아이노드 블록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원본 파일의 포인터란 말은 일반적으로 위치 값이에요. 위치값. 원본의 위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원본 파일의 위치. 그럼 원본 파일을 다시 쭉 찾아가면 해당 원본 파일에 또 아이노드 블록이 있고 데이터 블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얘는 아이노드 블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아이노드 블록에 원본의 위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원본의 위치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번 봅시다. 한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VI에서 뭘 만들까? 원본 테스트
test.txt를 하나 만들게요. 자, 원본입니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원본입니다. 그냥 해당 글자만 쓰고 저장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방금 전에 만든 test.txt가 있습니다. 얘가 서버가 한국에는 없나봐요. 시간이 지금 시차가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이 8시고 얘는 아침 그렇죠? 아침 11시 25분 시차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서버상에 그래서 시차 차이를 별도로 봐두세요. 시차 차이가 있다는 말은 서버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test.txt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cp test.txt를 test1.txt 해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요거 inode 블록 있죠? inode 파일이나 디렉토리에서 구분되어 있는 기타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inode 블록도 뭐가 있냐면 이 inode 블록을 구분하기 위한 inode 번호가 별도로 주어져요. 블록을. 그러면 그 번호를 우리가 ls 명령어에 옵션을 하나 추가하면 i라는 옵션을 하나 추가하면 그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inode 번호가 같다는 말은 inode를 공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동일한 파일이거나 하드링크 파일이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거 외에는 다 inode 번호가 각각 다릅니다. 모든 디렉토리 또한 파일 또한 다 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s 옵션에 i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파일 종류 앞에 숫자가 따다닥 붙어 있죠.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숫자는 당연히 각각 다른 숫자예요. 이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구분하기 위한 inode 블록 번호다 이 말이에요. 블록 번호.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test.txt와 test1.txt는 복사한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inode 블록 번호가 별도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숫자는 여러분들 거랑 제가 각각 다 달라요. 랜덤으로 부여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분을 하기 위한 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피본은 어차피 각각 다릅니다. inode 블록도 다르고 데이터 블록도 다르고 대신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같지만 다른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요놈 하드링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드링크 파일은 ln 원본 파일명 그 다음 하드링크 파일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본이 아까 test.txt가 있었죠. 하드링크니까 h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h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원본은 test.txt 하드링크 h test.txt 해서 ln test.txt 그 다음 h test.txt 자, 또 il 해서 inode 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니까 원본이 test.txt였고 방금 전에 h 붙인 하드링크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 다음 저는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inode 블록 번호가 동일합니다.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응? 어떤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번호일 거예요. 보세요. ln 해서 하드링크로 만든 파일. 응? 오케이? 자, 그랬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아까 이 그림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드링크와 원본은 같은 아이노드 블록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니 당연히 아이노드 번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이제 심볼릭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볼릭.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바탕화면 바로가기 파일이다. 이 말이요. 심볼릭 링크 파일. ln에 옵션이 하나 붙어요. s 심볼 링크로 원본 파일명 그 다음 하드 링크 파일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 ln 옵션을 붙이고 원본은 test.txt고 하드 심볼 링크니까 s를 붙이겠습니다. test.txt 이름이 잘못됐구나. 뭐 아무거나 이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또 생성을 해봅시다. S 원본이 S test.txt. 자, 또 inode 블록 번호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얘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번호가 다릅니다. 아까 그림에서처럼 독자적인 inode 블록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E가 붙었어요. 그렇죠? L이 붙고 자, stest 때는 얘가 심볼릭 링크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심볼릭 링크 파일인데 뭐 원본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est.txt다 이 얘기예요. 원본 파일에 경로가 있습니다. 얘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가 실제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심볼릭 링크 파일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심볼 링크 파일을 언제 쓰냐면 뭔가 내가 파일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파일이 실행 파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행 파일을 심볼 링크 파일로 많이 주니까. 근데 실행 파일의 경로가 되게 많이 디렉토리가 엄청 복잡해요. 응? 디렉토리가 복잡해서 저기 한 하위 디렉토리 10단계 안에 만약에 있어. 응? 디렉토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파일을 실행할 때는 그러니까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파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적는 게 파일을 실행하는 거였죠. 원래 실행 파일이 예를 들면 뭐 홈 우분투 응? 그 안에 뭐 AAA 안에 뭐 BBB 안에 CCC 한참 밑에 있는 거야 얘가. 응? 이걸 다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본 파일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 안에 my.sh가 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저 경로를 다 적어야 돼요. 그럼 너무 번거로워요. 그죠? 맨날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본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ln s고 나는 그냥 지금 현재 홈 디렉토리에 만들 거예요. 응? 뭐 그냥 얘를 이게 원본이고 경로가 원본이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그냥 my.sh 이렇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다음에 실행할 때는 뭐 그냥 my.sh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링크 파일이니까. 응? 원래 원본의 경로는 저기 있지만 그걸 내가 치려면 복잡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자주 쓰는 디렉토리에 링크 파일을 만들어 놓고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도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걸 쓰기에는 또 //까지 붙여야 되죠. 그럼 이것도 없이 선생님 이런 명령어들은 // 안 붙이고도
지금 우리가 ls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은 점슬래시 안 붙이고도 그냥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usr 밑에 s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심볼 링크 파일을 넣어 놓으면 만약 이거 원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거 있던 걸 어디다가 usr 밑에 bin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뭐 점 슬래시도 이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my.sh 이러면 됩니다. usr 밑에 bin에 보면 거기다가 파일을 넣어 놓으면 뭘로 sbin s가 뭐 심볼릭 실행 파일들을 넣어 놓는 빈 디렉토리다 이 말이요. s가 심볼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점 슬래시도 이제 붙일 필요 없이 어떤 디렉토리에 있든지 그냥 해당 파일명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심볼릭 링크 파일의 용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하드 링크 파일의 경우는 크게 사용할 일은 없어요. 얘는 만약에 중요한 파일인데 원본을 저기 어디 숨겨놓는다든지 숨겨놓고 얘만 보이고 앞에 보이도록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크게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심볼 링크 파일이다. 자, 이래 놓고 만약에 제가 원본의 내용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원본 파일의 내용을. 원본이 아까 test.txt였죠. 얘 내용 변경하겠습니다. 원본인데 원본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본 내용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원본 파일의 내용을 수정했어요. 원본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sh 링크 파일이든 요거든 stet든 간에 얘네들은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내용이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얘가 데이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드 링크 파일이든지 심볼 링크 파일이든지 뭐와 해당 파일의 포인터 위치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용이 바뀌면 요걸 확인하든 요걸 확인하든 얘를 확인하든 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캣해서 심볼 링크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원본의 위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데이터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자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원본을 이 AA 디렉토리를 한번 옮겨가 볼게요. 원본의 위치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동하는 건 우리가 저번에 파일을 복사하는 건 CP죠. 파일을 이동하는 건 구조가 똑같아요. 명령어만 달라요. 파일을 이동하는 명령은 move의 약자인 mv예요. mv 파일 이동. 그러면 복사하고 똑같은데 명령어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일 이동 mv 그 다음 원본 이동할 디렉토리 그 다음 파일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원본 이름하고 똑같이 이동할 거면 그냥 파일명은 생략을 해도 가능해요. 근데 이동하면서 이름을 변경해서 이동할 거면 변경할 파일명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그대로 이동할 거면 이동하기 알죠? 이동할 거면 파일명은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이 test.txt예요. 이동할 건 방금 전에 만든 AA 디렉토리입니다. 그쪽으로 이사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 원본 자체가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얘를 어디로 이동할 거냐. AAA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자, 원래 원본이 AA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test.txt 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test. 왜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는 원본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원본 위치 있죠? 위치 값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같이 뚜루룩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얘는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거의 원본 파일과 같은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심볼 링크 파일을 만들 때 아이노드 블럭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원본 파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생성 당시의 원본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생성 당시에는 같은 디렉토리에 test.txt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test.txt가 어디로? AA 디렉토리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 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본의 위치는 지금 홈 밑에 우분투 홈 디렉토리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 원본이 어디 갔는지 몰라. 주소 안 가르쳐주고 이사를 가버렸어. 집에 오니까.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볼리 링크 파일은.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는 심플 링크 파일을 먼저 삭제를 하고 원본을 이동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원래 위치로 그러면 다시 이동하는 건 파일 이동이 그러면 지금은 AAA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원본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시키면 되죠. 그럼 현재 디렉토리는 요거니까. 이러면 AAA 디렉토리 밑에 있는 test.txt를 점 슬래시 하면 현재 디렉토리로 옮겨라 이 얘기예요.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건 점 슬래시입니다. 얘는 점 슬래시가 점 슬래시가 의미하는 게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카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피 MV 똑같습니다. 구조가. 명령어만 다를 뿐, 기능만 다를 뿐. 그러면 MV AAA 밑에 있는 test.txt를 다시 현재 디렉토리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로 옮겨라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링크 파일의 종류, 그러니까 링크 파일의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얘가 아이노드 블록과 데이터 블록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게 링크 파일에 대한 내용.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44분이니까 조금 쉬고 봅시다. 기타 등등 남아있는 명령어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이제 252페이지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게. 얘네들도 한 번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이프와 필터가 있는데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 두 개의 명령어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파이프라고 해요. 얘 앞에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저번에 find라는 명령을 했었죠. find라는 명령어에 find 한 다음에 뒤에 exec 해서 뒤에 있는 명령어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find 결과를 찾아서 뒤에 있는 명령어랑 연결을 했고 얘는 이제 아무거나 두 개의 명령어를 연결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럼 파이프를 합니다. 그럼 파이프가 우리 이걸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 세로 막기 그거예요.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LSL, etc 디렉토리에 LSL 보는데, 뭐, less, 우리가 안 했지만, 얘네들은 지금 거의 사용은 안 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내용을 보는데, 끊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less보다는, 만약에, 타이프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두 개의 명령어를 연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L 명령어. 네. 이제 ETC의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ETC가 저기 그 리눅스에서 환경 설정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예요. 그 내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끊어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레스 명령어보다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파이프라인이 요거예요. 새로 엔터키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레스보다는 모어를 한번 해볼까요? 모어는 한 페이지씩 한 화면에 당기는 걸로 끊는 거예요. 화면이 기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요? 뭐 보면 LSL 원래 여기는 이제 명령어가 있죠. 그렇죠? etc 디렉토리에 뭐 있는지 상세 보기 명령어가 LSL인데 그거랑 more라는 명령어랑 결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끊어서 한 페이지씩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다 안 보여주고 그러면 more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이전 페이지 보려면 B키 앞에 거 보려면 B키가 안 먹네. 먹나 안 먹나. 스페이스바가 뒤에 거. 그 다음. 근데 페이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보겠다. 그 얘기예요. 보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명령어를 결합하는 게 파이프라인이다. 근데 이거보다는 뒤에 이제 필터라는 명령어랑 일반적으로 결합을 많이 합니다. 필터가 뭐냐면 와일드 카드랑 비슷한데 제일 많이 쓰는 필터 명령어가 그 예제처럼 그랩이라고 있어요. 그랩.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랑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랩 하면 그랩 다음에 문자열이 나와요. 그러면 그랩 하면 해당 문자열을 포함한 것 이런 의미예요. 해당 문자열을 포함한 것.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디를 한번 살펴볼까? 똑같이 LSL에 ETC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뒤에 거랑 그랩 CONF ETC에 CONF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ETC의 내용을 LSL로 보는데 뭐만 볼 거냐면 CONF라는 단어가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만 볼 거다 이 얘기예요. 걸러서 볼 거다 이 말입니다. 필터링해서 해당 CONF가 들어있는 것만 두 개의 명령어를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때 볼까요? LS 뭐 CONF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 CONF CONF가 있네요. CONF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환경 설정 파일들 configuration 이런 파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LSL 하는데 ETC 디렉토리를 LSL 하는데 그 중에서 CONF만 LSL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명령어를 두 개를 결합할 때 조금 얘를 축소시켜 주는 거죠. 조금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냥 LSL 하면 전부 다 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명령어가 꼭 LSL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명령어든지 상관없는데 책에는 예제가 PSEF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PSEF 하면 지금 현재 리눅스에서 가동 중인 프로세스 현황을 살펴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세스가 많겠죠.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건 우리가 윈도우는 작업 관리자가 있죠. 윈도우는 작업 관리자에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프로세스 있습니다. 윈도우도 작업 관리자 요거 본다 이 얘기예요. 윈도우에서는 작업 관리자에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뭐 그런 것들 보는 거 지금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프로세스, 그걸 보는 거. 그게 명령어로는 리눅스는 뭐냐면 ES, EF예요. 뭐 얘는 관리자 말고는 그렇게 쓸 일은 없지만 이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작동 중인 프로세스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몇 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가 많이 작동을 안 하지만 실제로 뭔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프로세스가 많이 작동을 하니까 전체 다를 보려면 많으니까 그 중에 뭐 특정한 프로세스만 확인을 하겠다 할 때 그랩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파이프와 필터 같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개념에 대한 내용이라서 리다이렉션은 리디렉션 리디렉션 하면 디렉트에 리가 붙네요. 표준 입출력의 방향을 바꿔준다. 입출력 방향 변환 그런 의미입니다. 입출력이.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 입출력이란 말은 우리가 표준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쓰는 입력 출력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문제니까 표준 입력. 자, 뭔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리눅스는 기본적인 입력 장치가 뭐냐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예요. 기본 디폴트. 왜냐? 리눅스와 유닉스는 시에라 환경이니까 마우스로 입력을 못해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얘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명령어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표준 입력. 그래서 그걸 표준 입력, 디폴트 입력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근데 표준 입력 외에 부가적인 추가적인 입력 장치들이 있죠. 왜냐면 만약에 리눅스 전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리눅스 상에서 웹 프로그램을 안 만들고 그냥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그럼 뭐 키보드의 입력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렇죠? 키보드 입력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죠. 입력이 키보드로만 받아들이는 거니까 입력되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키보드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리눅스 전용 아니고 서버는 리눅스나 유닉스를 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키보드 상에서 입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또 입력 장치가 있죠. 입력 장치 또 마우스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윈도우 환경은 마우스가 클릭할 때 뭐 왼쪽 버튼 한번 클릭했을 때 왼쪽 버튼 더블 클릭했을 때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했을 때 다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내용도 있지만 마우스를 이용해서 뭔가 신호를 받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만들 때 뭐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했을 때 기타 등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그렇죠? 그 다음엔 요즘은 예전 같으면 도스 시절에 CLI 환경이면 키보드 입력만 신경 쓰면 되지만 지금은 입력 장치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터치 이제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터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터치가 있고 또 옆으로 스크롤 이렇게 이거 뭐라지? 옆으로 이렇게 갖다는 걸 스피너를 하거든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한번 터치하고 또 터치가 감각이 이렇게 그냥 하는 거랑 조금 느리게 하면 좀 시간 많으면 우리가 복사 뭐 붙여넣기 이런 거 뜨죠.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터치가 있으면 터치 손가락 그 다음에 뭐 음성 이제는 말로 써도 뭐 한다고
뭐 요즘에 뭐 특히나 뭐 핸드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단말기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입력될 수 있는 모든 걸 감안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약에 스마트폰용 어플을 만든다. 어? 그러면 뭐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터치, 그다음 입력 그렇다고 스마트폰 상에서 입력 없는 거 아니죠? 입력도 있습니다. 응? 입력도 신경 써야 돼, 터치도 신경 써야 돼, 음성도 신경 써야 돼. 응? 신경 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어플을 만들 거면 스마트폰용 어플을 만들 거면 음성, 응? 그 뭐지 뭐 요즘에 뭐 갤럭시 저기 삼성폰 뭐 새로운 거 나오면서 뭐 AI가 뭐 적용된다고 뭐 AI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우리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이 옛날 그 작년 건가 23인가 무슨 난 몰라요. 핸드폰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그냥 전화만 되고 까똥만 되면 되니까 신경 안 쓰는데 거기에는 또 어, 이게 얼리 어답터가 돼가지고 뭐 새로운 버전 나오면 또 뭘 해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더니 그 음성으로 뭘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그냥 핸드폰에 맨날 음성으로 뭘 하라고 하더라고. 음악을 켜고 뭘 전화를 걸고 다 음성으로 하대. 그게 이제 그 보니까 이제 뭐가 좀 최신 기술이 업데이트 됐다 이 말이지. 본인 핸드폰은 이제 내 거는 그런 거 안 되는데 맨날 나랑처럼 나 앞에서 보란 듯이 막 음성으로 뭘 틀어줘 뭐 이러면서 그게 뭐 언제적 기술인데 그러고 있는지 그 옛날 예적 일인데. 그다음 음성 기타 이거 응? 페이스 얼굴 인식 응? 본인 인정하려면 얼굴 인식한다든지 그런 입력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키보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걸 하려면 뭐 이런 거를 다 신경 써야 되겠죠. 그다음 그럼 표준 출력도 있습니다. 결과를 사용자한테 이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인지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 표준 출력. 표준 출력은 모니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사용자의 화면 모니터에 출력해 줍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그 입력 내용을 쉐리가 받아가지고 어떤 명령어인지 해석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든지 뭘 출력하든지. 그래서 표준 출력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의미합니다. 모니터.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 외에 출력을 신경을 써야 될 때도 있겠죠. 모니터에 안 보여주고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을 실제로는. 파일 저장. 어디 딱 들어가면 내가 클릭해서 결과를 검색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 이런 것도 있어요. 파일로 저장하는 엑셀 파일 형태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형태를 그런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많이 있어요. 파일에 접근하는 거. 파일에서 앞에 있는 표지 입력에도 파일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처리하는 게 있죠. 파일에 접근해가지고 그런 것도 종종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출력도 모니터에 출력을 안 하고 파일에다가 쓰는 경우 이런 내용도 종종 있어요. 파일에다가. 그 다음 결과를 스캐너, 프린터 이런 데로 내보내는 거. 그렇죠? 결과를 스캐너로 내보내고 프린터로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켓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들 원격으로 전송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타 출력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은 키보드와 모니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리다이렉션이란 말은 리눅스에서 리디렉션이란 말은 리눅스에서 원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결과를 모니터를 이용해서 전송해야 되는데 얘를 다른 쪽에서 입력을 받는다든지 다른 쪽으로
화면 출력을 한다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우리가 LSL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표준 입력을 받아서 표준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치면 그렇죠?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로부터 뭐 LSL을 입력받으면 리눅스가 명령어를 해석한 다음에 결과를 사용자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를 출력을 리디렉션을 만약에 해볼까요? 그럼 책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게 부등호입니다. 이러면 출력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 모니터에다가 출력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처럼 list.txt 이러면 뭐 결과를 화면에다가 안 띄우고 list.txt에다가 저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리디렉션 방향은 얘는 명령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용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현재 입출력에 관련된 개념이니까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LSL 하면 화면이 출력이 되죠. 근데 이거를 LSL을 화면에 출력 안 하고 저는 리디렉션 하겠습니다. 뭐 파일에다가 출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화면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list.txt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list.txt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693바이트네요. 캣에서 list.txt를 한번 열어보면 LSL 한 결과가 글자로 이거 글자예요. 글자 글자로 저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파일에다가 그렇게 명령어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게 개념이 리디렉션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타 명령어까지 했습니다. 기타 명령